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있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예,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출식 예금, 그리고 두 번째가 적립식 예금, 세 번째가 거치식 예금입니다. 그래서 경영금융교과군의 실무 과목인 창구사무의 예금 상품 세일즈 학습 모듈에 보면 그거에 맞춰서 입출식 예금 세일즈하기, 적립식 예금 세일즈하기, 그리고 거치식 예금 세일즈하기 이렇게 세 학습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인 적립식 예금 세일즈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적립식 예금이 어떤 것인지, 적립식 예금의 정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이라고 하면 정기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적금을 한번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이자 계산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번 차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적립식 예금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날에 정해진 금액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약속한 날에 그 쌓아놓은 예금과 이자를 합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적립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매달 1일 날 10만 원씩 12번을 붓는다. 그러면 마지막 만기일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 120만 원과 플러스 알파 이자 요거를 받는 그 개념을 적립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립식 예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적립식 예금의 계약 금액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10만 원씩 12번을 납입을 하면 120만 원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 이자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 그것을 계약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최종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돈이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역산을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돈을 납입을 하면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이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정기 적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적립식 예금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최종 만기일에 계약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계약 금액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해지인데요. 또박또박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계속 차질 없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한 날에 정해진 계약 금액을 받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내가 1일 날 붓기로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입하기도 합니다. 또는 약속한 날 내가 납입한 월 저축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을 적용받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만기를 뒤로 좀 연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속한 금액을 다 불입하고 해지하는 것을 만기 해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만기 앞당김 해지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을 12번을 다 붓고 나면 마지막 회차는 한 달을 기다려야 계약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을 사실 못 기다리고 이제 미리 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회차 12번 마지막 회차의 납입금을 납입하고 만기일 한 달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열흘, 뭐 보름 이렇게 좀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기 앞당김 해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열흘을 당겼다 그러면 그 열흘치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 주지 않는 거죠. 이자율은 똑같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도 해지가 있는데요. 앞서 봤던 만기 해지와 만기 앞당김 해지는 월 저축금을 다 납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도 해지는 그 월 저축금을 빼먹거나 이제 못 내고 만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서의 만기 해지나 만기 앞당김 해지처럼 처음에 약속했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중도 해지 이율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한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적립식 예금에 은행이 높은 이자를 적용해 주는 거는 은행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어겨서 처음 약속했던 이자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의 분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매달 넣기로 이렇게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걸 가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짜리 2개로 나누는 것을 계약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계약 분할하기 전에 예금주와 분할하고 나서 이 예금주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1년으로 했다. 그러면 분할을 하고 난 그 계좌도 1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계약을 하기 전에 10만 원, 분할을 하기 전에 10만 원이었다. 그럼 나누고 나서의 금액의 합계액도 똑같이 10만 원으로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은행이 요청하면 정기적금은 계좌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립식 예금을 가입을 하는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한 건데 조금 더 높은 이자를.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어둔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오래 넣어두면 이자를 당연히 많이 받겠고요. 단기간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적어지겠죠. 근데 이 적립식 예금은 넣는 납입금마다 이 납입금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달에 넣은 10만 원은 12달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넣은 10만 원은 11달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 한꺼번에 이자를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월 저축금마다 따로따로 다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월 저축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기 12분의 1, 즉 나누기 12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자율이 연이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치 이자는 12분의 1을 하면 한 달치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을 납입을 한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1 하면 그 1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운데 이제 비워놨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면 그 한 달 계산하는 걸 과연 몇 번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과연 이 10만 원이 머물러 있느냐 전체 총합을 구하는 게 예를 들면 첫 달치는 12달, 두 번째 치는 11달, 그러면 12, 11, 19, 87, 65, 4, 3, 2 이걸 전체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이율 3.3%짜리 1년치 전기예금, 매달 100만 원씩 넣는, 정기적금이죠. 매달 100만 원씩 납입을 하는 정기적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납입하는 100만 원에 대한 한 달치 이자는 이 식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을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3.3% 곱하기 12분의 1. 그럼 이게 한 달치의 이자입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제가 비워놨던 것처럼 이 100만 원이 과연 그러면 몇 달 동안 들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달치는 12달, 두 번째 치는 11달. 그럼 이 12부터 10일까지를 전체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12, 11 해서 1까지 쭉 숫자를 써놓고 그 아래에 다시 1부터 12까지 숫자를 딱 한번 적고 나서 위아래로 숫자를 더하면 13, 13, 13이 됩니다. 그럼 13이 12번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13 곱하기 12라는 숫자에다가 그걸 2번을 더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숫자는 이 월 납입금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개월수를 전체 다 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달 구해지는 이자를 과연 몇 달 동안 이 납입금이 은행에 머물러 있느냐 이 총 개월수를 합해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 저축금에 매달 계산되는 이자의 그 저축금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개월수 총을 곱해서 21만 4,500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만 원과 합쳐서 최종 계약금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 정해진 날 이렇게 납입금을 내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며칠 이렇게 늦게 입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은행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이틀을 내가 늦게 넣었다 그러면 이틀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지급을 해주지 않고요. 거기에 약 한 1.5% 정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1.5% 정도의 연체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입금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매달 조금씩 늦춰서 다 넣었다 그러면 연체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빼먹고 월 저축금을 납입을 못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적립식 예금을 가입한 이유인 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고 그냥 그걸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좀 아쉽다. 처음에 약속한 이자를 좀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요청을 합니다. 자, 만기를 좀 뒤로 넘겨주세요. 그게 이제 만기 이연 제도인데요.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기말정리사항 할 때 수익과 비용의 예상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연이라는 거는 올해 해당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기를 좀 뒤로 넘겨달라. 그래서 만기 이연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미처 납입하지 못했던 월 저축금을 납부를 하고 나면 이제 전 처음에 약속했던 약정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에 적립식 예금의 개념과 대표적인 정기 적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립식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냐하면 정기 적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번거롭고. 좀 다른 적립식 예금 없나? 이런 요청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적립식 예금 상품들이 생겨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적립식 예금들이 좀 더 있는지 종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